텍스트 이제 포이즌이 증가하죠. 이것도 보면은 그렇죠. 케이크를 이시 받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제 아까 이제 봤던 건 이제 할레드의 햇선의 부분이었고 여기 이제 그리스 이제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하셨던 이제 분류죠. 이거 공통점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코 레퍼런스라고 얘기하고 사실 이 코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 어떤 개념은 내가 정말 수십 년간 연구를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조작을 많이 했었죠. 대부분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이 아규먼트 오버랩 효과를 밝히려고 많이 연구를 했죠. 반응 시간도 재고 또 이렇게 해상량 같은 것도 조작을 하고 하면서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두 문장이 연결이 되고 있죠. 뭐에서 연결이 되고 있나요, 지금? 예, 항상 빨간 글씨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대열이 갖고 있죠.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직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다이크트 마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도 사실은 코이전이 이제 코일런스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 중요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이 어떤 이 구신 정보라는 게 있어요. 기분 뉴스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이 전략은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떤 우리가 이제 이제 언어 심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면 이 두 가지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있죠. 근데 이 문장이 간단히 보여도 사실은 이 안에서 구정보가 있고 신정보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이 이 기분 뉴스 스트래티지 이거 말고도 사실 다양한 전략들이 많이 있어 언어 심리학에. 근데 이제 코메트릭스가 사실은 이와 관련된 어떤 측정 지도들도 제공을 해주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뭔가 어떤 글에 대한 표상을 할 때 이 기본 뉴스 스트래티지에서 이제 그 표상을 한다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논리는 어쩌죠? 항상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주어진 정보가 있고, 그렇죠? 이미 주어진 정보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나뉘어서 이해가 되면 정보 처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그 새로운 정보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통합이 되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 또 스트러글링 하면서 이제 뭔가 또 고민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문장을 읽어나갈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정보가 있고 항상 새로운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장에 대한 어떤 표상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난리지에 따라서 글에 대한 어떤 표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정보에 해당되는 게 뭐가 기본 정보가 기본 인포메이션이 뭐가 될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도 구정보랑 신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프로세스가 일어나야 돼. 사실은 구정보도 발견을 해야 되고 신정보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구정보는 그 호레이스가 그렇죠. 조크를 말한 거. 이게 구정보가 되고 그 말한 어떤 그게 그 조크가 어플하다라는 게 이게 이제 신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언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이런 전략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이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접속사, 뭐 이제 다양한 접속사들이 있고 또 코메트릭스가 어쨌든 이런 어떤 분류에 의해서 이제 접속사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이렇게 부가 접속사, 시간 접속사, 뭐 인과 접속사, 의도 접속사, 그렇죠? 그다음에 반의 접속사, 이게 논리 접속사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유인물 중에 논리 접속사가 이게 조금 달리기 제가 아마 이제 그 정도 좀 수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논리 접속사는 엔드나 오어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논리 접속사니까 이 접속사가 인과 접속사랑 조금 비슷한 것 같죠. 논리 접속사는 좀 다르죠. 우리 라지컬 아퍼레이터라고 하는 거, 라지컬 커넥티브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논리 접속사는. 여러분 논리 접속사 어떨 때 써먹죠? 여러분 보면 인과 접속사는 알죠. 코즈얼 커넥티브는 뭐 비코즈나 데어프 이런 거 알죠. 근데 논리 접속사 이 라지컬 커넥티브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코메트릭스가 이런 유형의 어떤 접속사 어떤 수치를 제공을 하는데 논리 접속사 엔드나 오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리 접속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논리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우리 철학이나 그때 나오는 어떤 접속사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간단한 어떤 문장 하나만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철수는 밥을 먹었다. 영희는 밥을 먹었다.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밥을 먹었다. 그렇죠? 철수는 밥을 먹었고 영희는 밥을 먹었다 하면 얘는 어때요? 논리 접속사가 되는 거. 그럴 때 이 한국어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뭐 영어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인이 뭐 어떤 뭐 제인이 뭐 예를 들어 뭐 차를 샀다. 그리고 철수 예를 들면 뭐 그쵸 뭐 제임스가 차를 샀다. 그 두 문장을 여러분들이 엔드로 연결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논리 접속사가 되려면 그 세 번째 연결한 문장의 어떤 참이나 어떤 이 트루 값이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가 원래 그 소스 문장이 갖고 있는 그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논리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는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고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이 접속사 AND로 연결했을 때 A와 AND와 그 B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세 번째 문장이 A 문장과 B 문장의 어떤 기초했을 때 참이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논리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논리학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AND는 이때의 AND는 여기 나와 있는 AND랑 좀 다른 어떤 AND죠. 첫 번째는 단순히 그냥 연결해 주는 거고 사건을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지컬 순수하게 라지컬 오퍼레이터로 쓰였을 때 나오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러니까 논리 접속사가 많이 쓰이면 어때요? 텍스트 코이전이 증가할 수 있죠. 그렇죠? 논리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접속사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이런 어떤 접속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면 다양한 어떤 분석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메트릭스 연구하고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측정치도 굉장히 많고 이 보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측정치들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난이도를 알기 위해서 관련된 어떤 논문들을 좀 많이 읽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실 수 있겠죠. 단순히 어떤 이 수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A가 뭐 이게 많았다, B가 많았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수준의 연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백그라운드 이제 정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시고 동사 시리즈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템포럴 코이전이라고 얘기하죠. 동사 시제가 잘 맞으면 어때요? 텍스트 코이전이 증가하죠. 글을 쓸 때 이게 뭔가 이 어떤 동사 시제가 잘 맞지 않으면 코이전이 굉장히 떨어지죠. 동사 시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코메트릭스가 이렇게 동사 시제를 이게 템포럴 코이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또 이 어떤 동사 시제를 잴 수 있는 그런 힌트를 또 제공해 주죠. 그리고 장면이 변화되는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코메트릭스가 이제 그 이런 어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까 시간 변화나 장면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 코이전을 이제 그 형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긴 한데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메트릭스는 정확성과 관련된 어떤 측정 시제.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죠. 뒤에 나와서 말씀드린 LA의 어떤 측정치를 빼고 하면 다 텍스트 내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 변화, 아까 뭐 시제 변화 이런 것도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파이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어떤 시장과 관련된 거, 장면과 관련된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런 어떤 텍스트 피처들을 잡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어떤 장면 변화도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고 표제어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글을 읽을 때 표제어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낼 때 사실 글을 읽고 또 표제어를 역으로 추론하기도 하고 또 표제어가 있으면 또 글을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갖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표제어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스트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 표제어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글에 대해서 뭔가 이 바이어스를 갖게 하면 어때요? 거의 그 바이어스를 가지고 글을 이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완전히 잘못되게 이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죠. 이제 주제문도 뭐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제문이 보통 이제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주제문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제문에 대한 어떤 분석을 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 저희가 이제 했었던 역할이 이제 지금은 그 코메트릭스에 이제 그런 어떤 기능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글 주고 그 글에 대해서 한 10개의 어떤 문장을 주면 이 시스템이 이제 그걸 하나의 주제문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결과 이제 오기 직전까지 그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죠? 우리 어떤 인간의 준하는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가까운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LSA라고 하는 거고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이 코헤런스에 관련된 그런 이제 측정치들도 조금씩 이제 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이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는 이 구조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침표나 뭐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것들도 텍스트 코헤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텍스트 이제 코헤전을 여러분들이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 수사 구조, 이 수사 구조 자체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코메트릭스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재는 않아요. 근데 TG 시스템 제가 이제 새롭게 개발했던 시스템에는 이걸 조금 첨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텍스트의 어떤 이제 문단 어떤 구조까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쵸, 글을 읽어 나갈 때 이 절차 구조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글 읽기가 수월해져요. 있을 때 없을 때를 보면 똑같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걸 붙여주는 거랑 그거 없이 그냥 쫙 제시하면 어때요? 실제로 그 학생들이 독자들이 글을 읽을 때는 첫 번째 기억이 없는 게 굉장히 글이 읽기가 좀 어렵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텍스트 코헤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메트릭스는 없는데 이제 제일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도 좀 잴 수 있습니다.